바실러스 안트라시스, 우리 피 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부위가 검게 타들어간다, 탄, 썩어 들어간다, 탄저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 731 부대가 악명 높은 생체 실험을 하다가 나중에 연합군에게 이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사면을 받았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주한미군 오산 기지에서 오늘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한미합동실무단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동안의 이야기는 어떤지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의 신수연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 보도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온 국민이 메르스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네. 사고 발생 지 한 달을 훨씬 넘겨서 한미합동 실무단이 구성됐습니다. 시민 활동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상적으로 그 흔한 유감 성명이라도 내던가 어떤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 측이 조사한 결과만을 계속 기다리고 미국이 밝히는 정보만을 듣고서 국민들한테 전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환경 단체 쪽에서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신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한미합동 실무단이 구성이 돼서 이제 그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달라진 것이라든지 밝혀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23일에 미국 쪽에 미국 국방부와 질병관리센터 등의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네, 그 반입 실험 훈련 전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 측에서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은 좀 누락된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발표 이후에도 발표 과정에서 그 방사선을 줄여서 완벽히 비활성화된 탄저균, 죽어있는 탄저균을 보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수준의 과학기술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고요. 발표 이후에도 지금까지 노르웨이가 추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 중에 8개국에 그리고 실험실도 한 100개 정도가 더 늘어서요. 193개의 실험실에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이 또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땅이 한국 땅이냐 미국 땅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 제도의 개정까지도 얻어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사실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로서 어떤 정부 관계자들을 많이 접촉을 해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 질병관리본부 역할 중요할 것 같은데 만나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던가요? 네, 합동실무단 구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질의를 했을 때도 그것을 주도하는 한국 측과 미국 측의 단장에 대해서 한국은 국방부가, 그다음에 미국 쪽에선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맡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자 혹은 정보를 좀 잘 모르는 상태인 사람들이 조사를 직접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들고요. 질병관리본부나 산업자원관리본부 이쪽에서 어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제도의 개정들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삼가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익적인 문제도 있고 한미 관계 문제도 있고 또 보건의료 부분이 약간의 폐쇄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문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언론사 또 저희보다 더 큰 언론사들도 사실 정보의 접근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그만큼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합동실무단의 조사, 현장 조사가 되는데요. 꼭 확인해야 될 중요한 의혹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실제 실험이 어떻게 됐는지 시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전에도 탄저균 샘플은 이미 폐기했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이번에 합동실무단이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지난 23일 미국 측 보고서에는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그 전 세계 탄저균에 노출된 피해자가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항생제나 기타 등등을 복용한 조치를 취한 피해자가 31명인데 그 중에 한국에서만 22명이 노출 피해자가 나왔거든요.
예, 뭐 별다른 증상이 없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항생제를 복용하는 등등의 취급을 받았었는데 네. 과연 예. 주한미군은 국내에서 어떤 수준의 실험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발생을 한 건지 네. 예, 그 수준에 대해서 그다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그 경기 지역인 평택의 네. 뭐 캠프 험프리나 오산 공군기지 쪽에 예. 이제 관련 실험실이 있다라는 거는 밝혀졌는데 네. 그 외에도 뭐 그 서울 용산기지, 예. 그다음에 전북의 군산 미군기지에도 그 관련된 실험실이 있다라는 게 이제 미 육군 사생방어 합동참모국의 자료 영문 자료에 발표가 된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는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하고 발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예전에 그 메르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였지 않습니까? 탄저균 같은 경우 균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염력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탄저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려져 있나요? 보통은 탄저균에 의한 게 뭐 그 탄저균에 감염된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피부 탄저가 있거나 네. 호흡기 탄저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군사무기의 가능성이나 뭐 방어, 화생방 방어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호흡기를 통한 탄저균 감염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호흡기로 인한 감염인 경우에는 뭐 치사율이 80에서 95%에 이른다고 하고 그다음에 공기 중 감염이기 때문에 훨씬 그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오산 기지에서 이루어지는 한미 합동 실무단 현장 조사에 경기도 연구관도 참여하게 된다. 이 조금 전에도 저희 방송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로는 뭐 유일하게 현장 조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보고 그 관찰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의 소파 협정에서는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에서는 보통은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혹은 역할에 대해서는 그닥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탄저균 배송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주독 미군 기지가 있는 뭐 란트슈트시 시장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주동미군이 실험실을 또 공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과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 주한 미군기지가 주로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데가 경기도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보면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지역 주민에 대해서 뭐 범죄 피해라든가 아니면 환경 오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소파 뭐 각 관련 분과회의라든가 조사에 대해서 지역 그 자치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게 조사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그 경기도 전문가가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단 그 지자체의 장 정도 되면은 사실 주민의 건강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왜 조사를 안 하고 싶겠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결국은 소파 협정, 그래서 소파 협정의 개정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게 여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